김민수 그 최고위원이 급발진을 하면서 지난번에 뭐 그림으로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팬티 입고 뭐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자괴감 같은 게 드는데 뭐 저런 꼴까지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네가 먼저 영상 보겠다고 네. 구치소에 신청하지 않았었습니까? 자기네들 볼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진짜 동네 양아치들이 나 옷 다 벗는다. 너 올 거야? 올 거야? 막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흉물스러운 빤스 난동인데 누군가에게는 고독한 옥중투쟁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당원들의 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원들을 그래서 통일교의 지원을 요청했나? 네. 이 정당은 저는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국민의힘도 스스로 이거를 그렇죠, 예. 자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게 무슨 국민의힘입니까? 신천지의 힘이나 통일교의 저는 힘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용진이고요. 혹시 마이크가 켜졌었나요? 약간 소리가 들어갈 수도, 시작 전 소리가 좀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도 돼요. 나 네. 밖에서 방송에도 대놓고 이야기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무슨 얘기 하셨죠? 나라 걱정 우리가. 네, 나라 걱정 많이 하셨죠. 우리나라 네. 정당 구조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이라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덜투덜 화요일,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해 주실 불평 많은 분들, 불만 많은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덜이 스머프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들 가운데는 아마 노영희 변호사가 가장 많이 또 투덜대시죠. 어서 오십시오. 나는 의문의 일편에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팀이 그래요, 팀이. 네. 내가 봤을 때는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저번에부터 지금 두 번째 스트라이크예요. 제가요? 네. 다시 한번 반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불만, 불평은 이제 시작 전에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힘 좀 내보시죠. 네. 네. 불평 불만이 평론과 비판의 시작인데 그게 없으면은 평론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박수 치고 만세 부르다 끝나는데. 잘못했다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회과학의 출발이 비판적 사고라고. 알겠습니다. 문제의식. 자, 네. 그러면 시작부터 한번 불만 불평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지금 전 어디 갔습니까? 북경으로? 네, 오늘 낮에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예. 합니다.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 가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출발 소식을 알리면서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에 보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좀 출발하고 나서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저 멀리 가 있으면 이제 네, 출발하셨다고 다 지났다 싶으면, 얘기하잖아요. 네, 안전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랬다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번 그 방중에서 우원식 의장이 우리 측에서 가잖아요.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도 동행을 하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전 접촉이나 회동 계획이 전혀 없다. 네. 다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 북한 수행원들과의 만남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만날 걸로 보세요? 만날까요? 만날 계획은 없는데 만나게 내가 되게 그 사람들의 네. 일정을 아니까 찾아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찾아가면 북한도 뭐 애써 안 만날진 않겠군요. 그렇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간 보는 차원에서라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이 용고주의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 특사도 받고 그런 어떤 인적 그 친분 관계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만나서 뭐 인사 정도는 나누지 않을까. 그런 특별히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있기는 어렵고요. 그냥 인사 정도. 내용이 있으려면은 박지원 의원이 뭐 대통령의 메시지라든가 우리 정부의 메시지 같은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우원식 의장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가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 혹은 뭐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아마 접촉할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네, 이 정도로. 뭐 우원식 의장님은 예. 정부 쪽의 메시지 가지고 가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금 북경 갔다는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체포 시도할 때 CCTV 어제도 이제 저희가 급하게 김영민 의원 전화 연결을 해서 좀 간략하게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그 모습이 저희가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또 그게 현실로 돼서 말로 이렇게 텍스트로 들으니까 약간 좀 너무 서글픕니다. 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인권 침해다라고 지금 그 체포 시도를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국회 법사위원들이 본 CCTV 속 영상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참담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보고 나서 김용민 의원이 어제 브리핑했던 거 간단히 듣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내가 체포영장 거부하면 집행 못하는 거라는 취지의 발언은 무슨 조선시대의 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김영민 의원, 박은정 의원의 멘트가 있었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뭐 전해지는 거 몇 개 좀 네. 전해주신다면요. 일단 1차, 2차 전부 다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어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말을 했는데 정말 친경질적이고 짜증나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검사 27년 했다. 검사 27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최순실도 스스로 나왔다. 지금 내가 이게 합법일 것 같았으면 나갔지. 이게 지금 내 몸에 손대면 불법이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네. 하고요. 특검에서 이제 물리력을 사용해도 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특검팀이 아무튼 물리력을 사용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우리가 물리력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질문에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진술 거부할 사람 뭐로 조사를 하느냐, 당신 검사 해봤나? 안 해봤잖아. 이렇게 얘기, 그 검사 해봤냐가 되게 중요한 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이거 좀 무슨 우주 폴리스 강제 연행도 아니고 네. 그렇게 물어보고 아주 한단 왜 말이에요.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끝 아니에요? 지금부터 연행하겠습니다. 강제 연행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물리력을 사용해도 괜찮겠어? 될까요? 난 이상한데 이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네. 물리력 방해하고 그 다음에도 뭐 의자에서도 뭐 어제 얘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의자에서도 뭐 올렸다가 뭐 떨어졌다, 1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의원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네, 본인이 이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옷 좀 입으라고 지난번처럼 언론 보도가 될 수 있으니까 옷 좀 입고 이야기하시자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옷 입고 나와서 수의를 입고 방 밖으로 나갔는데 그 뒤로 또 다시 서로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제왕처럼 군림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전에도 좀 이 내용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특혜도 또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구치소에서 특혜를 줄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없는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이라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예. 전직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했던 사람이니까 좋든 싫든 간에 예.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뭐 최소한의 예우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뭐 아직까지 기결수가 아니니까 네.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저는 굉장히 뭐 대부분의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난번에 뭐 그림으로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팬티 입고 뭐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 그냥 이게 나와서 사실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자괴감 같은 게 드는데 뭐 저는 뭐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겠지만 예. 다른 국민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저런 꼴까지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번에 야당에서 가서 했지만 뭐 나온 게 지난번에 그 보도된 내용들, 공개된 내용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서 뭐 내가 검사 27년 했다. 그리고 최순실도 스스로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겠다. 최순실 스스로 나갔는데 그러면 최순실은 스스로 나갔는데 본인은 왜 안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해명이 없잖아요. 네. 오케이 최순실도 그냥 나갔다. 그럼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당신은 왜 안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내가 검사 27년 했고 내 후배 검사들이 하길래 내가 좀 봐주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는요 네. 그냥 보수만 죽이는 게 아니고 검찰도 죽이는구나 봐주려고 하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27년 검사에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대통령 돼서 네. 그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해서 그리고 자기의 행위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은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아 역시 이분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 주는 품격이나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최소한의 것들 이런 것들을 네. 아예 신경 안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 당도 거의 반 죽여놨고 이제는 검찰까지도 저렇게 후배 검사들도 망신살을 뻗치게 하고 있구나라는 너무 생각이 모욕적이에요. 딴 사람들.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 노영희 변호사님 이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이거는 형집행법 그리고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근데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예. 첫 번째로 자기네가 먼저 영상 보겠다고 네. 그 구치소에 신청하지 않았었습니까? 아 김계리 변호사인가 뭐 그때 예, 했었던 것 같은데요. 김계리 변호사만 네. 한 게 아니라 김계리 변호사 플러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변호인측들. 먼저 아. 우리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열람 신청을 인권유린당했던 예, 열람 신청을 했었던 거라서 네. 자기네들 볼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 변호인단들이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의사 즉 윤석열 씨의 의사에 반하여 그런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보자 이제 이랬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제 공개도 아니고 의원들끼리 본다는 것에 대해서 뭐 윤권 유린이니 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일단 그게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국회에서 뭔가 조사하거나 국회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수용자에게 뭔가 이 개인적인 정보라도 영상이든 사진이든 뭐 촬영된 거든 이런 걸 달라고 할 때는 그걸 줄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줘야만 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조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도 역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제의 그 열람을 그냥 아주 정말 최소한도로 의원들끼리만 가서 열람한 것 자체를 가지고서 이분들이 뭐라고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됐고 네. 그들이 처음에 그들이 주장했던 뭐 열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취지하고도 전혀 안 맞는 것이었고 그냥 뭐 이 법리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었고 네. 전체적으로는 그냥 반대하기 위해서 그냥 반대말 잠깐 살짝 섞은 것 뿐인데 네. 그게 별로 우리들에게 감흥은 없었다. 더 큰 중요한 의미될 말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집행하러 갔을 때 네. 그때도 속옷을 입고 있었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 속옷 입고 그 난리가 났는데도 두 번째 집행하러 오는 날도 또 속옷을 입고 버틸 생각을 처음에 했던 거예요, 사람이. 네. 나는 그게 매우 놀라웠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속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는 거는 첫 번째 그 난리를 쳤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속옷을 이렇게 버티나 이 생각해서 되게 정말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두 번째 날에도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난 너무 놀랐어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교도관들이 이제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이런 얘기가 또 나갑니다. 당신 그 속옷 입고 버텼다는 얘기가 지난번처럼 또 나가면 아, 옷 좀 입으시라. 네, 너무 망신 아니겠습니까? 예. 후배 보기 얼마나 민망합니까? 예. 대통령 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너무 창피해서 이제 옷을 다 이렇게 좀 챙겨 입고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은 교도관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냥 버티고 이러고 있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앉아 있었다고 하고 처음엔 누워 있었다고 하지만 처음에 누워 있을 때는 김영민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속옷 바람에 얇은 이불 담요 같은 거 덮고. 하나를 살짝 예, 하고 예. 대신 다리 하나를 밖으로 내놨었대요. 예, 그래서 난 지금 속옷 차림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네, 예. 그랬죠. 아니 너무너무 웃겨요. 그게 무슨 진짜 동네 양아치들이 나 옷 다 벗는다. 너 올 거야? 막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이제 다리를 꼬고 앉아 그 과장실에 위에. 들어갈 때 의자에 다리를 꼬고 일단 먼저 앉았다는 거잖아요. 예. 다리가 꼬여진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만 다리를 꼬고 앉았는데 그때 안 꼬여진단 말이 많았거든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 문홍주 특검보가 전화로 스피커폰으로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팔짱 끼는 듯이 해가지고 체포해라. 나 분명히 말했습니다라고 했대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바닥에 펄쩍 주저앉아가지고 네. 못하게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집행하다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결국 거짓말을 또 한 거잖아요, 자기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가 뭐 이 집행 과정에서 다쳤다는 등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데 너무 놀랐고 교도관들이 그랬다잖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가고 싶은 데만 가는 게 아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다.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여튼 이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네. 느낌이. 너무 저는 부끄러워요. 개인적으로 예. 이거 이슈를 길게 뭐 안 다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저도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들고요. 네. 다만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도 이런 사람을 옹호해주고 지켜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지. 석방하라고 지금 네, 난리던데. 그러면은 네. 이 사람하고 같이 가 계시든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놓치고 있는 거? 어쨌든 김건희 특검은 예. 윤석열을 구인해서 수사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예. 저는 이거 다시 집행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지기현 재판부는 왜 윤석열을 출석시키지 않고 계속 골석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는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특혜를 줬다거나 또는 구인에 실패한 사람들이 규칙 위반이라든가 문제점이 없었는가, 전직 구치소장을 비롯하여 이건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은 저는 어떤 네.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인터뷰 어제도 이제 저희가 김영민 의원이랑 했었는데 야간 접견을 허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접견 공간이 뭐 그냥 변호사 접견 공간이 아니고 예, 3칸이나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들과 혹시 겹치질까 뭐 걱정까지 미리 해주면서 그렇게 크게 터졌다는 거. 국회가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 위반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그 내란 재판을 잘 이끌고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점들, 네. 강제 구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찾아내면요 황색 언론이나 똑같아져요. 네, 네. 가서 너저분하고 혐오스러운 모습 보여줬다. 아유. 이걸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영치금이 3억 원이 쌓였습니까?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네. 그 7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모인 영치금을 한 보니까 달포 가량 한 달 네. 반 정도. 3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와. 3억 뭐 1,00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영치금을 받았고 이게 이제 지지자들을 통해서 모금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계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깜빵 수고 같은 이제 이 메시지들이 같이 들어 있는 이 영치금 송금 내역들이 있었고요. 요거를 80회 정도 인출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영치금 3억 원 가까이가 쌓였는데 네. 그걸 인출을 해요? 그 인출을 왜 개인 합니까? 계좌 바깥에는 네, 개인 본인의 계좌로. 계좌로 이제 바깥으로 인출을 했는데 본인 주장으로는 그 영치금은 400만 원까지 한도라서 그 넘으면 인출할 수 있다는 게 구치소의 설명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밖으로 내보낼 때 이제 뭐 변호사비, 병원비 이제 이렇게 명목을 써가지고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계좌로. 그러니까 이게 최윤순 씨는 100만 원 줬고 와이프는 50만 원을 영치금을 남편에게 이제 보냈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1월 달에 1월 달에. 구속됐을 때.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이외에는 그들은 돈을 넣은 게 없고 나머지 이제 일반인이 이제 이 안타까워하는 일반인 이 네. 그구들이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영치금을 넣었는데 이게 정확히 따져보니까 3억 326만 1,707원을 모금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29일까지 52일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냥 그대로 앉아가지고 3억 1,326만 원을 벌은 거예요. 밥도 먹고 대통령 연봉보다 높지 잠도 않나요? 자고. 이거 너무 높죠. 게다가 자기가 모금한 영치금을 300에서 400만 원에서 81회에 걸쳐서 3억 700만 원을 출금했고, 그러니까 쓴 거는 얼마 안 된다는 거고. 지난 7월 15일과 16일에는 본인 계좌를 송금했고 나머지는 딴 데다가 이제 송금을 다 했다는 건데 이게 보통은 400만 원 넘어가면은 개인 계좌를 하나 만들어줘서 거기다가 조금 넣어놓고 이제 모자라면 또 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너무 돈이 많으니까 외부로도 보내버렸나 봐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영치금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2등의 영치금이 1,900만 원 정도였대요. 2등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5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구치소의 2등이랑 비교해 보니까 네. 고적이다. 1등이다. 근데 이 돈을 보낸 사람들이 이 77억 원 재산을 신고했던 윤석열보다 얼마나 부자겠어요. 나는 부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왜 보냈을까요? 저희에게는 뭐 흉물스러운 빤스 난동인데 네. 누군가에게는 고독한 옥중투쟁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고독한 옥중투쟁으로 보는 사람들의 정신적 심리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또 따져봐야 되지만은 그런 또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안해동하는. 하여튼 영치금이 3억 원 정도가 쌓였고 그중 대부분을 이제 개인 계좌로 송금을 했다.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이 구치소 관련 뉴스는 이 정도 할까요? 네,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이냐 사실 한 번은 끌어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검의 이 정중한 태도를 보면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기소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아니 끌고 오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들어놓으면 뭐 할 수가 없지. 지금 저는 그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윤석열을 끌어내는 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2번이나 시도했는데 시도 자체도 제가 보기엔 되게 부실하게 했지만 실패의 경험이 결국 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좀 부담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은석 특검한테 물어봤어요. 네. 조은석 특검이 이제 한덕수 구속 기각된 다음에 갑자기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불구속 기소 후에 또 추가 기소에 추가 영장 청구할 거냐. 그다음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 있느냐. 근데 이제 아직 답은 안 왔는데 뭐야 답이 왔다는 줄 알았어. 답은 질문을 이제 하셨다는 거군요. 질문했고 아. 답은 내일이나 좀 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번에 좀 바쁘셔가지고 하루 꼭 지난 다음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란 특검에서는 아마 더 이상은 그걸 못 하는 것 같고 이 조은석 특검에서 한 번 정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아니 근데 구치소장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구치소장이 그동안은 봐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특혜도 그렇죠, 좀 주고. 봐줘서 된 예,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구인 과정에서도 조금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줬으니까 적극적으로 못한 거지. 사실 구치소장이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뭐 물론 이제 진술을 억지로 말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조사하는 데까지 끌어안칠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근데 그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감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아 실효성이 없다. 네, 무슨 실효성이 실효성은- 있어요? 뭐 본인이 그러잖아요. 난 얘기도 안 할 텐데 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걸석 재판이라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증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나 그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걸석 재판이 별로 본인한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나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뭐 여기서 내가 안 나간다 한들 뭐 그리고 나가서 무슨 변론을 한들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네. 그러니 안 나가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헌법이 수호자였었는데 헌법에 규정된 그 절차는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네네네. 가서 입을 다물고 있든 몰든 건 당신 네네네. 자유지만 네. 그러나 검사 출신이고 네. 그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법적 절차는 네. 최소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안 한다라는 것들이 이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완전히 그냥 속된 얘기로 배째라라고 가는구나. 네. 그러면 저는 뭐 이거 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 국민들도 알게 됐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네. 라는 걸 알게 됐으니. 근데 이제 집행을 한다는 거, 법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를 둘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판사는 그런 걸 해야죠. 그거 하라고 판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아니 골석 재판 할 수 있지만은 골석 재판이 아니라 네.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완결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판사의 기본 임무인데 그걸 직위원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뭐 저는 그걸 이제 지적한 거죠. 네. 혹시나 그리고 다른 뭐 어떤 재판을 하는데 어떤 범죄자가 자기가 이제 형이 뭐 나는 어쨌든 뭐 무기징역 나올 것 같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일 것 같다. 이래서 나는 뭐 조사도 필요 없고 재판도 안 나갈란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조사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걸석 재판으로 혹은 뭐 조사도 그냥 뭐 다른 정황 조사만 하고 이렇게 끝낼 그건 안 되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잊혀진 이름 직위원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자, 하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관련된 뉴스 요 정도 보고요. 네. 예, 그리고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통일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통일교가 정권의 줄을 투 트랙으로 댔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의 줄은 권성동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부부에게, 그리고 또 하나의 줄은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이렇게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통일교가 대통령과 소통한 게
하나는 권성동, 하나는 권진 네. 이렇게 두 라인으로 갔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이제 정권이 줄을 댄 걸로 보이는데 특검의 조사 결과 약간 이제 미묘하게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먼저 전성배 씨를 통해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에 당원 가입을 직접 요청했다. 라고 특검은 지금 보고 있어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에 통일교가 계속해서 우리가 6만 표 간다, 10만 표 간다 네네네. 얘기했었잖아요. 이 집단 당원 가입이 왜 시작됐느냐? 김건희가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대선 직후에 윤영호, 전성배, 김건희 이 커넥션이 만들어졌고 네. 그다음 이제 김건희 씨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교인을 정당원으로 가입시켜서 해당 후보 지지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구속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교의 민원을 그냥 뭐 약간의 선물 내지는 뭐 약간의 돈 이런 걸로 이제 받고 들어준 거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당원 가입을 요청했고 서로 네. 거래가 된 거네요. 당원 가입 해주고 그다음에 당내 선거나 뭐 이런 거 있어서 김건희 혹은 뭐 윤석열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게 하고 네. 그다음에 통일교의 여러 민원들은 또 들어주고 네, 이제 이렇게 네. 갔다. 합의 맞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교 일치였다고 하는데 정교 일치는 뭐예요? 네,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예? 이 종교와 정치가 되는 하나가 되는 정교 일치를 강조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 우리의 이권 확보를 위한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조직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사람으로 활동하게 만들자라는 걸 이제 강조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 맞았다고. 정교 정교 일치면 일치입니다. 헌법 20조 2항 위반인데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적 민주 질서를 위반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이야기는 어디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이게 만약에 팩트고 그대로 진짜 추진을 한 거면 이거는 반헌법적인 집단에 대한 뭐 해산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글쎄요, 뭐 요즘 시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거 국가보안법 대상이에요, 진짜. 네. 자, 일본에서는 그래서 뭐 통일교 완전 다 해산을 시키고 있다고 하던데 여튼 정교 일치란 참 이거 구시대도 아니고 구시대보다 한참 더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고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 이야기. 이때 상황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비대위원이어서 좀 아는데 네. 그때 이제 정진석 비대위 때예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정진석 비대위가 한 6개월 정도를 하면서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당 지지도가. 그랬나요? 그래서 그때 민주당보다 상당히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좀 더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6월까지.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왜냐면 그때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 임기가 원래 2023년 6월까지였기 때문에 네. 6월달에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치르고 그때까지 당 지지도 올리고 넘겨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아마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주변에서 정진석이가 딴 생각합니다. 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12월 달에 용산에서 네. 당신 나가고 빨리 전당대회 빨리 치르자. 뭐 이런 요구가 왔었던 것이고 네. 그게 3월 전당대회였는데 처음에는 권성동 씨가 나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로? 근데, 네, 당대표로. 예. 근데 이제 여론이 되게 안 좋았어. 뭐 그때 따봉 뭐 있잖아요. 체리따봉. 체리 따봉에서 이준석 쫓아내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뭘 또 대표냐.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분이 나가려고 하다. 그때 이제 통일교에서는 이 사람 지원하려고 했던 거. 권성동을. 지금 나온 네. 결과를 보면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안 나가게 되니까 네. 그 다음에 그때 안철수, 천하람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용산 쪽에서는 이 사람들 당선되면 큰일 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그때 약 4%밖에 지지도가 없었어요. 네, 갑자기. 근데 그걸 이제 밀기 시작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총력을 다해서 밀기 시작해서 결국은 김기현 후보를 대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거의 없는 사람을 새로운 후보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대표로 만들려면 당원들의 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원들을 그래서 통일교의 지원을 요청했나? 뭐 이게 다 확정된 건 아니니까 지금 현재 이제 조사된 바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됐구나라는 것을 추정하게 하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당원 가입하고 뭐 그때 이제 했다고 치면
여전히 당원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참 걱정인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누군가의 지시 내지는 누군가의 뭐 한마디로 다 같은 목소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매우 위험성이 좀 살아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당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우리공화당이나 그리고 그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의 자통당이나 그 우리공화당도 네. 들어왔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당의 그 선거를 완전히 극우 방향으로 강성 우익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 하고 나서 한 6만 명인가가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끝나고도 또 몇만 명이 나가서 네. 어떻게 보면 한 10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10만 명 정도 빠져나간 사람들은 상당히 온건 합리적 중도 보수였던 사람들은 열받는다고 아니 나 이제 나가고. 못해 그러고 나가버리고 진짜 있어야 될 사람들은 나가고.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더 짠물 정당이 됐을 확률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지금 상당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돼요. 왜? 그런 소리를 왜 아니, 해체해야 그러세요? 돼요. 그 정치인 뭐 지도자 일부가 그렇다면은 네. 그 사람들을 뽑지 않으면 그만인 건데 네. 당원이라는 주요 구성원들이 일부가 그렇다면은 이거 해결 불가능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통일교수 하는 게 정교일치라고 했잖아요. 정교일치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 사이비 종교 관련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문제가 있을 때 경찰이 아. 그걸 그 종교인이면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그 그 내부에- 종교에다가 네. 먼저 알려주잖아요. 알려줍니다. 네. 그건 뭡니까? 국가 그 공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민주주의의 주요 보루인데 이걸 무너뜨리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헌법 20조 2항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입니다. 이걸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사람들은 정당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당원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당은 저는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보편적 아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대로 당원 명부 갖고 대조해서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니, 이건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도 좀 그러니까 수사까지 국민의힘도 스스로 이거를 그렇죠, 예. 자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 그게 무슨 국민의힘입니까? 신천지의 힘이나 통일교의 저는 힘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리고 뭐 여러 차례 비판도 하고 예. 저 이중당적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그 당 대표 그 후보 경선을 할 때도 예, 예. 당 대표 경선을 할 때도 보면 우리 공화당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막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 왜 다른 당 사람이 다른 당 거를 그 선거 운동을 하겠어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뭐 대놓고 어떤 특정 후보에 가서 지지 유세를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당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려고 그렇게 획책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쪽도 상당 부분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원 가입이라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건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자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자정해야 될 문제고. 선거 결과가 다 왜곡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 지도부가 이 그 엄정한 당 지도부가 섰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날 것인가. 아니 그런 식으로 당원 수가 100만 명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몇십만 명은 다 그 오염된 당원이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 사람들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뭐 자기의 교주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다른 당의 정강훈이나 아니면 조원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오더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큰 그 해악을 끼치는 네네네.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뭐 지금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통일교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9일에 본회의 보고가 되면 11일에는 아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1일에 아마 네.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이 표결이 될 것 같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대 쪽입니까? 저도 보면 그게 상당히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
들어갈 것이냐 나갈 것이냐. 예를 들면 어차피 뭐 들어가도 우리가 회장 안에? 수적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또 여론이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 같고 여론으로부터 그럼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투표를 했는데 거기 찬성 반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쪽 숫자도 이거 국민의힘에서도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어. 이러면 또 상당히 또 그 입장이 좀 곤란해질 것이고 그게 아니고 또 똘똘 뭉쳐서 반대했어. 그래도 또 비판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다 그런 상황이죠. 당내 중론은 이거는 뭐 개인 의원들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다예요? 아니면 그래도 당에서 우리 소속 국회의원인데 지켜야 된다. 이게 조금 더 우세해요. 당내 중론은 제가 잘 모르죠. 그래요. 그 지도부가 일단 규정을 해야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뭐 야당 탄압이다. 그렇죠. 야당 탄압이다. 아니면은 대선 과정에 있었던 개인의 비리다, 비리 의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면은 후자가 된다면은 들어가서 자율 투표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지금 국회는 근데 오늘 아주 재밌는 사진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이거 우원식 의장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 때문에 어제 또 오묘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여야가 한복과 상복을 각각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네. 사진 몇 개 좀 볼까요? 우원식 의장님이 한복 입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민에게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했는데 캐대현 그 저승사자 복장도 저승사자도 등장을 했고 전용기 의원이 하고 왔잖아요. 네, 여기 지금 또 여러 명이 했어요. 여러 명이 가 쓰고 부채 들고. 맞습니다. 강선우 의원도 오랜만에 지금 보는. 강선우 의원, 파란색 한복 입고. 네. 궁중한복 아니에요, 저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화려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또 개혁신당에서도 다 한복을 입고 왔고요. 개혁신당도 상임위별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검은 양복 입고 검은 넥타이 그리고 이제 일부는 근조라고 달린 그 띠를 하고 왔습니다. 천하람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이 아마 한 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그 장인어른과 선택해도 꼭 저렇게 선택하는 장인어른이랑 사위 같지 않아요? 마고자를 입고 하셨네. 천하람 의원은 두루마리. 하여튼 뭐 그냥 보기에는 그래 보이더라. 두루마기는 빌려 입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전부 빌려 입은 거예요, 저거. 누가 집에 한복 사실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급하게 다 빌리더라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런 한복 대 상복의 국회 모습을 이거 거의 처음인가요? 저는 뭐 기억에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한복 쫙 입고 상복 입고 뭐 이랬던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80주년 광복 80주년이니까 이렇게 이벤트로서 의미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복은 좀 과해요. 뭐 일당 독주다, 여당 독재다 이런 이야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일상적 비판 가지고 상복까지 입고 나올 수준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 보면요, 말은 상복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넥타이 안 맨 사람들도 꽤 있고, 그리고 뭐 진짜로 까만 옷에다가 까만 넥타이 맨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그 한복 입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시한 거고, 그리고 그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상복 입을래라고 얘기한 거지만. 뭐 진짜 다 일사불란하게 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의사당이 꼭 이런 식으로 무슨 셀카 찍는 장소로 변질되는 게 이거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 옷도 말이에요. 보니까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나 궁중 한복인 줄 알았어. 무슨 옛날에 무슨 사극에 보면은 궁녀들이나 왕비가 입는 옷처럼 일상 한복이 아니고 그렇게 화려한 옷들을 막 입고 오셔서 거기서 이렇게 무더기로 셀카 찍는데 국민들 지금 살기 어렵거든요. 장바구니 물가 가면은요 시장 가서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다들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한 한복들 입고 와서 의사당에서 그렇게 셀카 찍으면서 히히호호하고 있는 게 그게 좋습니까? 그러면서 서로들 너는 왜 상복 입었어? 너는 왜 한복 입었어? 그렇게 막 서로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기에는 야 진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럴 상황이냐? 이럴 상황이냐. 그리고 한복 입으면 갑자기 우리가 무슨 K-팝, K-컬처처럼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회가 알려집니까? 아니 무슨
어떻게 보면 뭐 너무 거친 표현이지만 야 뭐 쓰레기 집단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복 입으면은 갑자기 뭐 한국의 그 정치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집니까?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왜 하지 도대체?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양쪽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한복 뭐 또 보기 그때까지 좋다는 분도 과하게- 계시긴 한 것 같고요. 과하게 아 나는 기분이 나빴어요. 뭐 이렇게 좋으신 분도 있고 내가 뭐 그렇게 썼더니 한복 보기 좋더만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정치를 이벤트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복 정편을 입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어. 이게 또 특정 정당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맞불을 넣는다고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야 관계가 그렇게 국회의장이 말씀하시면 다 같이 움직일 그렇게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거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그 뭐 국회의장 국회에 무슨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애들처럼 교복 네. 입고 와라 뭐 모자 쓰고 와라 하듯이 다 한복 입고 와라 그럼 그날 다 한복 빌려서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그렇게 오는 게 무슨 지금 초등학생들입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한복 안 입은 의원들도 좀 이상해. 제법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찾다가 정말 일상 한복 입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박주민 의원 사진을 저게 보시면 한복이에요? 아, 개량 한복이에요? 개량 한복을 아. 입고 왔고 그리고 유관순처럼 이제 옷을 입고 온 의원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네. 아 저는 이런 게 너무 힘듭니다 사실. 아, 개량 한복은 반팔도 있군요. 네. 숙제 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입고 오라고 하면 내가 막 너무 뒤지면 안 될 것도 같고 이벤트나 말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벤트라든 이런 것들도 정치한 영역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이벤트만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 내용은 떨어지고. 이벤트 위주로 가는 거. 네. 근데 그 이벤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좌지우지 되니까 더 그런 거에 매달리는 뭐 것 언론이 같기도 수준이 하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것만 그 잡아서 방송해 주니까 그렇죠. 수준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네. 그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된 것이 내란 특별법입니다. 이거는 사법개혁에 원래 그 덩어리에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 내란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가? 네. 내란 재판을 전담할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부가 법원이 하고 있는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아마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엄중하게 다룰 만한 별도의 재판부를 배정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이거 매우 위헌 소지가 크다. 먼저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재판부라는 것의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만약에 결론을 냈는데 피고인들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해서 받아들여지면 어떡해? 그럼 그 재판 결과도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사건별로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 그럼 5.18 특별법은 왜 했고요? 그다음에 반민족 행위처벌 특별법은 왜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은 네. 특별법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도하에서 내란 쿠데타를 일으켰다. 특별한 사건 아닙니까? 뭐 충분히 저는 특별법에 역사적 맥락이 있다라는 특별법에 말씀을 드리고 따르면 싶어요. 특별 재판부도 만들 수도 만들 있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특별 재판부 이야기는 왜 나오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대법원 주요 수뇌부가 네.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5.18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5.18 특별 재판부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우리나라 저 재판부가 1심, 2심, 3심에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부에 구속돼 갖고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여기서 재판부가 봐줘서 이 사람들을 무죄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어요. 직위원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네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내란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법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만약에 내란 재판부 만들었는데 내란 재판부에서 기각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얘기는 정상적인 재판부에서는 일반 재판부에서는 기각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말 잘 듣는 재판부를 만들어서 절대로 기각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로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더구나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만 해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변협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내란 사과하고 그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면 국민의힘 추천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란 찬성하는 정당에서 저기 내란 그 심판하는 재판부를 추천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명분상 받을 수가 없죠. 국민의힘은요. 그 지금 현재 일부 사람들이 네. 그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입장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전에 최초의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났을 때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지만 전부 다 18명이 가서 저까지 19명이었지만 들어가서 거기서 반대하고 성명 내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거 절대로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한테 추천권을 주죠. 뭐 그러면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의 사람들 그것도 일시적인 상황에 일시적으로 당을 장악한 것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당 전체를 얘기하는 건 저는 뭐 너무 내란 그 과하다. 사람들이 네. 지금 결정권을 행사하잖아요. 문제는 그런 특별- 부분인 거고요.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법원은 이러는 데예요. 그럼 국회는 원래 이러는 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상권 분립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는 평등한 입장에서 상권 분립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헌법을 보시면요. 헌법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국회라는 대의기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국회라는 대의기관은 사법부나 행정부처럼 집행권을 가지지 못해요. 집행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으면 밤나라 개나라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쉽게 말하면 잔소리하는 그런 곳이 국회예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부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대전제예요. 이게.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나중에 국민의힘이 더 다수당이 돼서 이런 일을 벌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똑같죠. 그래서 국회는 알겠습니다. 다수결이 원칙이라는 것이 네. 존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네. 다수결이라는 것이 네.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1차적 정당성이 먼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이미 특별재판부 같은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만들 수 근데 있어요. 원래 네. 위헌이냐 합헌이냐 사실 논란은 계속 있어 왔는데 네. 그게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걸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사실 모르고 87년도 헌법 만들 때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얘기는 사실 따로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있는 헌법의 구조 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어요. 그게 그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라서 네. 예를 들면 변호사인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재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고 또 이런 일반인들에게는 받으면 안 돼요. 네. 판사만 판사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판사 중에서 몇 명을 이렇게 이쪽 재판부로 모아서 특별히 그렇게 해서 받게 하거나 아니면 저같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판사로서 임명이 돼가지고 이 재판부에 들어가서 판결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판결을 했을 때 그 재판이 틀렸다거나 뭐 무비가 된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 2, 3심을 다 그럼 특별재판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1심은 특별재판하고 2, 3심은 일반 재판으로 뭐 가고? 그건 이제 그 재판부에서 보통은 일반 1심은 특별재판부에서 하고 뭐 2, 3심은 그냥 일반에서 하고 뭐 이렇게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현재는 1, 2심을 요구하는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법안은 법을 1, 2심을 법을 만들기 특별재판부로 나름이라서 네, 1, 2심으로. 달라져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다가 다 중단되셨잖아요.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내려와서 지금 고등법원에다가 그 다시 파기환송됐는데 그게 중단됐어요. 네. 그거 다 다시 재개해야죠. 헌법재판소 해석이잖아요. 아니 다른 사안이잖아요. 그게 무슨 헌법재판소 해석이에요? 그건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중단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하고 법적 이거하고는 다른 법적 문제죠. 안정성을 위해서 다른- 중단해 다른 놓은 그 사안이에요. 건데. 다른 사안을 자꾸 다른 연결시킬 사안이죠.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뭐 저는 뭐 아니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을 지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별개로 앞으로 이제 끝나면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하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과 별개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아니 형사 판결 안 받았다니까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하라는 되죠. 거지 확정 대법원 판결이 선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고등법원에서 그 원칙에 따라서 했어야 되죠. 아니죠.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중단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중단시킨 대법원이 결정을 한 것뿐이죠. 거고. 예, 그렇지 중단시킨 것뿐이죠. 황당무계한 제안하는데 이 판에 대한민국 판사 못 믿으니까
AI로 하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판사 아, 수입합시다. 그놈의 AI도 그만 좀 얘기해. 현실적인 얘기. 맨날 쓸데없는 AI 얘기만 하고 있어. 아니, 농담을 하는 이야기지만 되지도 않는 뭐 얘기도 하고. 현실이 그런데 뭐. 아니, 농담이고 뭐고 맨날 어디 갈 때마다 해. 아, 두 분 왜 오늘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 맨날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죠. 저거 봐 저렇게 말한다고 저런 근데 저런 약간 논리가 안 요게 되지. 이제 진짜 내란 농담은 할 수밖에 없는 재판부 상황인데. 뭐. 특별 재판부를 네. 만들 것이냐를 좀 저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네. 사실은 그 전에 사법농단 때도 그러면 그럼요. 판사들을 재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 재판부를 원래 했었어야 만들었어야 돼요. 되는 거고 했었어야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대한 일이라고 하면 또 특별 재판부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그 선례가 되게 될 거잖아요. 만약에 설레가 만든다고 돼서 만들어야요. 하면 네, 그 자꾸 만드는 게 민주주의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또 또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민주주의입니다. 프랑스에서 옛날에 특별재판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BC 괴뢰 정부 네. 타도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 프랑스에서는요 지금 그 과거 청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다른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 처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우리의 슬픈 역사다. 그래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다른 선진 국가에서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사안별로 이것을 뭐 재판을 하자는 데는 독재 정권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기 독재 정권은 그런 특별 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법 체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독재 정권이 왜 그 특별 재판부를 만든 게 그 좀 그 외국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특별 재판부 쉽게 만드는 걸로 알고 특별재판부를?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전혀 네. 모르고 있거든요. 한번 뭐 저도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오늘 한번 저희가 뭐 체크가 가능하면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좀 갈리면 정리가 되면 근데 이걸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하기는 직위원 했어요. 판사에 대한 불신 내지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이게 크다는 제가 거죠. 말씀드린- 네. 판사 개인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민주주의라는 게 네.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오묘하게 짜여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상황 논리예요. 네. 상황 논리라는 게 직위원 재판부가 네. 굉장히 불공정하게 재판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윤석열이 탈출하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의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아시다시피 그 여당이지만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했어요. 네. 아니 그거를 그 전에는 날로 하다가 갑자기 시간을 땡겨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법적 안정성을 깨는 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은 비판이고 그렇다고 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우리 마음에 별 잘 안 들게 하니까 다른 사법 재판부를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한덕수 총리의 저는 영장이 이렇게 기각되니까 생각해요. 또 만들겠다. 이것도 그 영장하고는 아니에요. 관련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직위원 재판부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네. 특별재판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재판부가 뭐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임명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쉽게 말하면 논쟁을 해야 돼요.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니 그러면 그 직위원 재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잘못된 다원주의 중에 하나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정파라고 해서 막 추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늘 부정을 하거든요. 그럼 네네. 뭐냐? 양극단에 대한 강력한 비토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돼라는 비토권만큼은 철저하게 보장해 준다면 그 말씀 해주셨죠. 네. 저는 네.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영 그게 안 되면 문제라면 AI로 해야 돼. 그 직위원 재판부를 기피하는 방법은 없어요? 있어요. 직위원이 기피하면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직위원을 그러니까 본인의 자의에 맡기지 말고 아 검사들이 근데 기피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왜 안 돼요? 그걸 하면 그 차라리 요건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그 재판부가 뭐 피의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거나 뭐 친척이거나 뭐 동생이거나 어떤 조건이 뭐 성립이 이런 해야 게 되는군요. 성립이 돼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제 내가 뭘 잘못할 것 같아서 회피한다 이건 스스로는 가능한데 그것도 역시 요건이 있고 직위원 부장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직위원 부장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시간만 끌고 넘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문제도 민주주의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요. 싫어하는 거다? 좋아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추는 게 아니라 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안 자리에 앉히- 못 오도록 하는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 재판부 관련된 우리 뜨거운 세 분의 이야기 좀 아니 이제 들어봤고요. 대법원과의 엄청난 씨름이 지금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법원과 지금 여당의 민주당에서는 지금 네. 대법원 그 직위원 안 갈아버리면 내가 너네 진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제 이러는 거고 아. 대법원에서는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돼. 내란죄 특별재판부라니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직위원 갈든가 이제 아니면 뭐 이런 지금 이런 좀 줄다리기가
법안 발의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사법개혁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법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힘 이야기 좀 한번 가볼까요?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 라는 이제 공개 아주 요구를. 난감하시겠어요, 우리 김정일 사법 체계를 부정하라 이런 이야기네. 아니 헌법재판소에 뭐 이거 이거 뭐 왜 하라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네? 왜 왜? 하라고 하냐고요? 예, 왜 석방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계엄이 할 만했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 이 얘기도 계속 하고 나 그 얘기 있는데요. 듣고 깜짝 놀랐어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냐 그런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나 봐요 진짜. 아니 헌재에 나와 있잖아요. 그 헌재법에. 네, 아유 들어보려고 했는데 듣지 말고 가겠습니다. 그건 안 여기서 듣는 게 질문은, 낫겠어요. 네, 질문은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원래 선거운동 하던 때처럼 막 그러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가지 않아요. 네, 일단은 석방하라라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 당 입장에서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이거 당 입장은 아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장동혁 대표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기회주의자다라고 선언했네요. 벌써 약간 좀 차선 변경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런 거 노선 같습니다. 변경하는 네, 거예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면회 언제가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아무튼간 좀 그건 계속 나중에 이제 할 거야. 좀 상황이 되면 하고 아하.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나는 이런 사람이 더 싫어. 오늘 왜 이렇게 감성 평론을 하세요? 아 싫어 좋아 말고 좀 이게 다른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나온 얘기 보면 김문수 최고가 싫어, 좋아. 급발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저도 최고위원 해봤는데 네. 되게 최고회의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그 차담회 같은 걸 예, 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오늘 무슨 얘기들 하실 거냐.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아니 그 전에 내부에서, 내부에서 우리들끼리. 네네네. 왜냐하면 뭐 해와라 지시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리허설, 각자 리허설. 최고위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싶은 얘기들 하는 거예요. 예. 준비해 왔는데 자기가 봐도 이게 굉장히 이 발언을 했을 경우에 파장이 클 것 같다 그러면 그 회의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이걸 좀 얘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가 발언이 나왔을 경우에 그 파장을 지도부가 감당이 감당할 수가 안 없잖아요.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조금 더 지켜보고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네. 뭐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뭐 너무 과하지 않게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조율을 약간 하는데. 네, 아니면 그거 뭐 더 강하게 가셔도 되겠네. 뭐 이렇게 서로들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니까 김민수 최고가 와서 그런 얘기 뭐 그 주장하고 나서 근데 바로 그 박성훈 대변인이 우리 당의 입장 아니다 이렇게 네네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전혀 사전 조율이 없었다. 그런 돌출 발언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돼요 이 사람. 아마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해서 최고위원을 징계할 방법은 없고요. 당황했을 것 같고 뭐 일각에서는 야 이거 서로 뭐 굿캅 배드캅 하면서 서로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당이 우스꽝스러워지잖아요. 한쪽 여기서 얘기했는데 네. 당수석 대변인은 가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 입장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우스꽝스러워지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김민수 그 최고위원이 네. 지난번에 이어서 상당히 지금 급발진을 오버하고 하면서 있어. 밀어붙이고 있다. 약간 눈치를 못 본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눈치를 못 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노선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못 알아듣고 혼자서 계속 거기서 남아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최소한의 있어요. 징계는 뭐가 가능하냐면요. 네. 최고위원회 발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최고위원회는 의장은 그 당 대표거든. 예. 당 대표가 발언권 조정할 수 있어요. 민주당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발언권 없애버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홍준표 대표하고 유효혜 씨가 그래서 뭐 대판 싸웠잖아요. 네네네. 뭐 주막집 주모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다가 무슨 뭐 제명당하고 이게 제가 우리 시작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정당이 허술해서 그렇다고. 최고위원회가 의결권만 있고 집행권이 없어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나와서 하는 게 그냥 입으로 떠드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어서 폭탄 던져가지고 정치적 재미 보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김민수 최고는 자기 나름의 어떤 다음 정치적 스텝을 위한 뭐 사전 그런 거죠. 작업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 사전 선거운동. 장동혁이 그거가 돼가지고 당 대표 됐잖아요. 네. 자기도 그렇게 해서 다음 따라가겠다. 자리로 또 옮겨가겠다 이런 전환길 생각을 씨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드디어 대통령감 하나 생겼다고. 누구예요?
김민수 씨 최고에 대해서 김민수 그래요? 대통령을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환길 씨가? 전환길 씨가 얘기를 그럼 했었으니까 되겠네. 그거 보면 누가 정교일치 이야기하니까 정교일치 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 나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그 전환길 비서실장하고 김민수 전환길 비서실장. 김민수 대통령 시키고 네. 네. 뭐 하세요 그냥 다. 양평에 땅 하나 봐야 아유. 되겠네. 양평. 네. 예. 어이가 없네.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돌출 발언도 최고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동혁 대표는 약간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최고위원회에서 잘 따라주진 않는 것 같긴 하고요. 전환길 쫓아내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김재섭 의원하고 김용태 네.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예, 크게 지금 받아들이지 목소리가 않고 같진 않는 것 있어서요. 같다? 네. 자, 인사청문회 얘기 그럼 잠깐 가볼까요? 네, 오늘 국회에서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최규진 후보자가 지금까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막말 논란이 있었고, 친북 성향이 있었고,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고, 그다음 음주운전 등 이제 불법 전력이 있었고, 이 막말도 좀 다채로운 막말이 있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퇴진 당시에 아주 세게 막말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뭐 탕탕절로 지정하자고 했다 등등등의 이제 네.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온 뉴스로는 그 자신이 교직에 있을 때 성적이 떨어져서 오는 여학생이 뺨을 때린 적이 있다.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뺨을 때려요? 애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니 네. 전교 1등을 했었는데 얘가 전교 12등을 했다고.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애가 우니까 그걸 보고서 뺨을 때렸다는 그러니까 건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왜 때려? 거잖아요. 왜 아니, 때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거죠. 이 사람은 평등교육 주장하는 거고, 야 네. 전교 1등이든 전교 12등이든 네. 잘한 건데 뭘 그걸 갖고 울어? 그러면서 근데 그걸 왜 아니 때려? 그렇다고 때리면 안 학생은 되지. 평등 안 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적이 아니 평등이고 뭐가 다 떠나서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야 13등부터는 다 죽으란 얘기야? 그러면서 퍽 하고 아니 그래서 때렸다. 말로 해야지 왜 때리냐고. 자기 소신이지. 진짜 어이가 자기가 자기 소신이지, 맡은 뭐 학생을 지금요. 뭘 왜 그 체벌하면 안 학생을 왜 되죠, 강요를 해? 그러니까 나오는 족족 아무튼 특이한 이 사람도 이력들이 문제 있는 나오고 사람이야.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그 잘못하면 자기 딸한테 너 왜 전교 1등했어? 너 밑에 다른 애들 네. 어떻게 때리나? 하라고? 아니 이해를 그리고 잘 박근혜 전 못하겠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이 말도 되게 부적절해요. 그때가 원숭이 해왔기 때문에 그때가 병신년이었잖아요. 네. 가불병정할 때. 네. 네. 그런 거야 뭐 말장난으로. 아니, 아니 말장난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가벼운 것 교육부 같아. 장관인데. 그리고 이제 이분은 부정선거론자였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건 더 웃긴 거예요. 부정선거까지 그러니까 갔어요?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었던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 주장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는 문제 있네. 네, 그때 이 대선 조작이라는 제목의 네. 그 56분짜리 영상에 이제 그 자기도 댓글을 부정선거론자는 체제 부정론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음주운전도 0.1187%면 이거 만취죠 이거. 완전 만취인데. 만취인데 이 정도면. 보기 어려운 수치죠 이거. 0.05 정도면 요즘 이제 다 걸리잖아요. 네. 근데 0.187이면 와 굉장히 많이 드셨네. 네. 그러나 과거에도 보면 음주운전으로 낙마한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여튼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최동석 혁신처장은 왜 또 구설이에요? 누구요? 최동석. 최동석. 네. 이걸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예, 좀 드시면서 구설을 빚었습니다. 국회 의결위 결산 심사에 나와서 예, 소금 좀 타시고. 김경수, 임종석 등은 공직 부적격자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먼저 받았던 건데요. 네. 본인이 개발한 성취 있어요. 예측 모형 지수에 따르면 네.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임종성 이런 사람들은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취 예측 모형 지수에 따르면 네, 본인이 그 만든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그거는 좀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는 고위공직자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다고 성취 합니다. 예측 모형 지수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나는 몇 점이나 나오나 뭔지 궁금하게. 모르겠지만 기업하고 공직은 다르다는 기본 인식을 가져야 돼요. 공직자는. 네. 공직은 예. 돈 버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 효율성주의자가 아니잖아. 네. 공직은 일단 정당성과 평등성에 의해 가지고 예. 국민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기업 받은 사람들은 효율성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네, 소금 있습니다. 네,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등 여권 잠룡들은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는 거죠. 퇴보시킬 정도까지야. 드시면서 하니까 더 좀 말 맛이 사네요. 훈훈하네요. 퇴보시킨 것까지야. 뭐.
네, 여튼 지금 드시고 계신 것이 바로 삼구갈비 부채수육 곰탕입니다. 네. 가성비 삼구갈비 으뜸이죠. 진한 사골 육수에 부드럽고 쫄깃한 부채살. 요게 이제 부채살입니다. 활짝 펴지는 거죠, 마음도. 네, 부채살을 푸짐하게 담은 부채수육 곰탕. 요건 이제 집에서 보글보글 끓이신 후에 대파 정도는 송송 썰어서 밥 한 공기 딱 말아서 드시면 뭐 곰탕으로 최고고요. 아니면 이제 그 전골 냄비에다가 한 두세 팩 넣고 부추 넣고 보글보글 끓이고 거기다 이제 냉동만두 같은 거 한 두세 개 그냥 이렇게. 후추를 조금 넣으면 더 후추 좀 넣으면 아 맞습니다. 그럼요, 엄청. 예, 맛잘알이시네요. 그래서 쇠고기 수육 부럽지 않은 최고의 삼구갈비 부채 수육 곰탕이고요. 요게 이제 참소스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소금 같이 찍어 드리고요. 먹고. 네, 그거까지 같이 드시고 요거 이제 고기 찍어 드시면 수육 전문점 부럽지 않고요.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 요게 한 팩 650g에 6,900원. 네. 6,900원. 요즘 정말 외식 물가도 너무 비싼데 이렇게 한번 해서 이거 저 보온병에 도시락으로 싸가셔서 그냥 도시락처럼 이렇게 직장인분들 드셔도 좋겠고요. 네, 이것도 맛잘알 우리 최윤경 기자님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건 근데 진짜 오래 푹 압력솥에 구운 것 같은 맛이에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살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씹혀서 넘어가가지고 아하, 그냥 이가 없는 분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잇몸으로 먹어도 가능. 그렇습니다. 아, 이게 1인분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저희가 아마 더 두 많이. 팩으로 이거 두 개를 네 개로 나눈 겁니다. 아, 네. 다섯 개. 밥은 없고. 네, 5개로 나눴습니다. 제 아, 것까지. 다섯 개네요. 네, 두 그러니까 요 개를 5개로. 네, 그러니까 드시는 게 한 3,000원치 돼요. 2,500원, 3,000원. 그 정도 어떻게 사시겠어요? 맛있네요. 사시겠어요? 사야죠 당연히. 네, 사세요 지금. 어떻게 사시냐?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 들어가시거나 네이버에서 삼구갈비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구갈비. 삼구갈비가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다양한 가격에 다양하게 팔아요. 근데 다 맛있고 냄새가 안 진짜 나고 되게 싸고 아유,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노영 변호사님은 또 여기저기 방송 다니시면서 이런 그 광고 제품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그 주머니가 남아나지 않으시겠어요? 살 때마다. 이 삼구갈비는 저희 TV에서도 방송하기 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건 저 쌀 어묵밥. 아 저거 아. 진짜 맛있는데. 저거 저거 진짜 맛있는데. 저거 좀 주세요. 그럼 다음번에 저희가 요거 한번 저거 준비할게요. 맛있어요? 진짜 네. 맛있어요 저거. 쌀 어묵밥. 네. 맥주 안주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저기 다음 시간에 오늘 나오나요? 네, 아유 너무 아쉽네.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면 좀 1시간 더 하시고 가셔도 되네. 자, 하여튼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